자, 봅시다. 드디어 우리가 에티컬 모태선이라고 우리 차근차근 해왔다니까 차곡차곡 쌓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 콩나물 의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은 빠지더라도 콩나물은 키가 크고 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거진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종강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시간에서는 대표적으로 어떤 테마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보자.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24강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걸려야 등기. 여기 이제 신탁에 관한 등기. 이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작년에 출제가 돼서 출제 경향 많이가 떨어졌고요. 대표적으로 학습 목표를 봐봐요.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등기, 가처분 등기가 있네. 가등기와 가처분,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출제됩니다. 우리가 가등기는 이거는 별표가 5개짜리예요. 가처분 등기와 관련돼서 가처분 등기의 처리 문제들이 기존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반드시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반드시 출제됨으로써 명확하게 학습하자. 요거 하나 있었고, 그러면 신탁 등기는 작년에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신탁 등기와 한매 특약 등기는 늘 비교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척탁 등기의 사유와 특징을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자. 그래서 남아있는 게 대표적으로 자, 신탁에 관한 등기, 가등기, 가처분에 관한 등기, 관공서 촉탁 등기가 있다라는 거. 여기에서 별이 뜨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등기와 가처분에 관한 등기가 있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매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363페이지부터 우리 이제 차근차근 한번 나가 봅시다. 자, 362페이지로 일단 가보시죠. 자, 362페이지 밑에 하단부에 보니까 여백이 좀 있어요. 그걸 최대한 여백을 활용해서 우리가 일단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놓고 갑시다. 저희가 B와 관계에서 등기를 명의신탁했다. 등기와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과 관련돼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 명의신탁에서 봐봐요. A가 뭡니까? 요 사람은 신탁자가 되죠. 맡겼다 신탁자가 되고, 요 B가 뭐예요? 대표적으로 받았으니까 수탁자가 되죠. 근데 우리 신탁 등기에서 명의신탁 등기에서 명의신탁과 관련돼서는 여기 이제 A가 B로서 등기가 되니까 대외적 관계죠. 그럼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자는 뭡니까? 수탁자가 돼요. 그러면 요 AB의 관계에서 대내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우리 신탁자가 됩니다. 여기는 대내적 관계, 대외적 관계.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바로 민사특별법에서 배우죠.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래서 부실법이라고 배워요. 부실법을 가칭 명의신탁이라고 통칭하죠. 자, 통칭하죠. 명의신탁. 자, 그렇다면 여기 옆에 이제 자, 요 관계를 또 한번 따져봅시다.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신탁 등기는 이렇게 한 방을 쏴주는 게 바로 요게 B한테 쏴주는 게 대표적인 신탁 등기가 됩니다. 그럼 신탁 등기. 근데 뭐 명의신탁은 하살이 한 방이죠. 한 방인데 우리 신탁 등기는 하살이 두 방입니다.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가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이탁자가 되고 이 사람은 수탁자가 돼요. 근데 지금 하살 방향이 B한테 가죠. 그래서 B에서 대표적으로 대내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된다는 이런 관계. 그럼 뭐 여기 봐봐요. 뭔가 차이가 나타나죠. 그러면 여기 명의신탁에서 대내적 관계는 신탁자가 되고 대외적 관계는 수탁자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신탁 등기에서는 대내적, 대외적 관계는 바로 수탁자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거는 신탁법상이에요. 요거는 신탁법상 신탁 등기를 나타내요. 그러면 요 신탁법과 부실법은 뭡니까? 관계가 다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탁법은 명의신탁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라는 거. 그러면 요 관계를 하나 또 따져놔야 되고, 자, 요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또 따져놓을 게 하나가 있어요. 요 관계에서 또 따져놓을 게. 자, AB의 관계에서 A가 B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살을 한 방울 쏴줬어요. 되돌려 쏴준다. 이게 대표적인 한매 특약 등기입니다. 한매 특약 등기도 하살이 두 방이죠. 근데 요거는 쏴줬다가 되돌려 가는 게 바로 여기 한매 특약 등기가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느냐?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자는 다 맞았죠. 그러면 여기는 수탁자가 등기 권리자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가 등기 의무자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요구와 요구의 차이는 뭐냐? 바로 하살 방향이 같다. 그래서 동일한 신청 정보고 하살 방향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별개의 신청 정보로 작성해줘요. 여기는 별개니까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고 여기는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되죠. 근데 공통점은 하살이 두 방이다. 땅 동시 신청이 돼요. 여기도 동시 신청, 여기도 동시 신청이 되고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이죠? 신탁 등기함으로써 제3자의 계기는 힘.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보이죠? 제3자의 계기는 힘,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그러면 신탁 등기하고 한매 특약 등기하고 명의 신탁에서 신탁 이런 관계에서는 세 가지를 딱 놓고 비교해 놓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에서 이제 찾아내요. 일단 동시 신청이다. 그래서 동시 신청 사유가 발생하고 자, 하살 방향이 같으니까 동일한 신청 정보다. 그래서 동일한 신청 정보가 되고요. 신청 정보. 그 다음에 동일하니까 결론적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러면 신탁 등기의 본질론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그럼 신탁 등기는 결론적으로 뭡니까? 바로 주된 계약이라는 거예요. 주된 계약이다. 주된 계약. 그러면 주된 계약에서 논점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라는 것 동그라미, 계약이라는 것 동그라미 쳐놓고 여기에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개가 탄생이 돼요. 그러면 뭐의 대가성이 없어요.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 관계가 있다. 합유 재산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신탁 등기의 본질로는 주된 계약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주된 계약이니까 신탁 등기는 주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주된 계약이니까 가등기 대상이고 계약이다. 그러니까 거민의 대상이 되고요. 농지 취득 자격증의 대상이 된다. 서류와 관련돼서 또 연결이 되네요. 대가성이 없어요. 그러면 토지 거래 과정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렇다면 이 신탁 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반드시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걸 테두리로 해서 364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364페이지의 자, 신탁 설정자, 이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 수탁자는 특별한 신인관계에 기해서 이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를 이익을 위해서 또는 특정을 목적에 해서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 개념을 일단 잡아놔요. 자, 그러면 효력과 관련돼서 신탁법입니다. 신탁법. 이번에 민법은 명의신탁의 신탁을 의미를 나타나고 그러면 여기 이번에 민법은 민법상의 신탁의 경우는 소유권이 대내적으로만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점과 차이가 있다. 아까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서 그럼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그래서 적용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의신탁의 신탁과 그 다음 신탁법상 신탁의 신탁은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목적 구속성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 등기가 격려된 토지에 대해서 하필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면 그 가로 3번에 2번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건보라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건보라. 자, 건보라가 요 배종기한테 뭐예요? 신탁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에 소유권자는 배종기가 됐죠. 두 필지를 합병할 수 있느냐? 합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두면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안 하고 외우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을 우리가 잡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공동신탁의 합유성, 합유, 신수인의 신탁재산은 합유관계에 있다, 공유관계에 있다, 합유관계에 있다, 거짓말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이 합유성을 기억해 두시고 특히 민법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인의 신탁재산, 합유, 공동소유 형태에서 거기에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6번에 대항요건제의 등기, 그거는 한번 읽어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오른쪽 365페이지에 절차와 관련돼서 가로 1번 신청. 아까 하살이 두 방이죠. 1 공동 신청이 돼. 동시 신청이 되네. 원칙이 공동 신청이 되고.
자, 신탁재산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으로 인해서 신탁재산이 된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두시라는 거.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수탁자가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다. 가로 3번 여러 명이래요. 그러면 합유 관계라는 걸 밑줄을 딱 꺼놓고요. 자, 정부와 관련돼서 오른쪽 한번 볼까요? 자, 특히 2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요. 2번의 신탁원본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죠. 니은. 동그라미 4번의 니은을 보죠. 용지에 대해서 신탁을 온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권리 신탁, 처분 신탁, 담보 신탁 등 신탁의 목적물에 관계없이 용지 지적 자의점을 전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우리 주된 계약이라는 걸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요. 주된 계약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된 계약이니까 검인의 대상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연결해서 특히 니은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신탁등기 실행과 관련돼서는 거기 이제 2번을 가죠. 자, 신탁등기는 신탁의 가등기 가능하다. 그래서 밑에서 2번에 주된 계약으로서 신탁등기는 주등기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등기 대상이라는 거.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체크를 해 두시라는 거 부탁 좀 드립니다. 자, 뒷장 넘겨보니까 우리 한매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를 여기에 이제 별표 하나 넣고 마지막으로 각인을 좀 시켜주세요. 아마 한매특약 등기는 요 그림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A가 B한테 하사를 싸줬다. 되돌려 싸주는 게 이게 한매특약 등기. 요 그림을 생각해 두시고 신탁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A가 B한테 싸줬다. 되돌려 한 방 더 싸주는 거 동일 방향으로. 그러면 요걸 기억해 둔다면 그 박스가 진짜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의미 정도는 한번 확보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한번 읽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제6절 가등기가 있네. 가등기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등기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가등기는 너무 생각할 게 많아요. 거기에다 별표 5개 넣고 그러면 가등기 목차 옆에 그 옆에 가운데다가 가등기를 한번 써봅니다. 가등기를 항상 공부를 하실 때 가등기는 뭡니까? 이게 가지를 몇 개 펼쳐야 돼요. 가지를.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뭡니까? 1분 안에 가등기를 생각해야 하는 8개를 생각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발할까요? 가등기. 자, 가등기가 나오면 일단 뭐예요? 머리말에 뭐가 나오는지를 봐봐요. 그래서 소유권인지,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의 권리인지를 꼭 점검해 놔야 돼. 가등기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의 권리냐. 소유권이라면 갖고가 되겠죠. 그래서 갖고, 소유권 이해의 권리는 얼구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갖고에도 기록할 수 있고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다. 또 하나 가등기는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가등기는 번등기를 생각해 줘야 돼요. 자, 번등기가 주다. 번등기가 주다. 번등기가 부기등기다. 번등기가 부기등기다. 자, 그러면 번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가 돼요. 그러면 번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돼요. 그러면 가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된다. 그걸 기억해 둬야 돼. 또 하나 가등기는 또 뭐가 어렵냐. 가등기는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를 꼭 점검해야 돼요. 담보 가등기인지. 이거는 일반 가등기죠. 일반 가등기는 뭡니까? 이거는 단지 순위 보전적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순위 보전적 효력. 자, 우리 순위 보전적 효력. 여기는 담보가 붙었죠. 담보를 툭 치면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경매 청구권이라는 게 하나 탄생하고요. 그러면 경매 청구권을 툭 치면 우선 변제적 효력이 툭 나와야 돼. 그래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하면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상대의라는 걸 기억해 두고 우선 변제적 효력을 툭 치면 이거는 바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실체법상 효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체법상 효력. 자, 요 실체법은 대표적으로 민법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민법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민법, 특히 민사특별법에서 배우게 되고요.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 순위 버전. 그렇다면 소유권이면 갖고고요. 소유권 이해의 권리면 얼구에도 기록할 수 있고, 요거는 소유권 이전 범위니까 담보 가등기는 뭐예요? 소유권이니까 갖고가 기록된다. 특히 이거 조심해서 달아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각구, 각구에 적혀 있는 그거는 각구하고 각구에 적혀 있는 것은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별력이 떨어져요. 그러면 요거는 전화를 해봐야 돼. 전화를 걸어서 떠러렁 여보세요. 요거는 각구에 적혀 있는 것은 일반 가등기입니까? 담보 가등기입니까? 그러면 주인이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가등기가 되고 담보 가등기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라는 이게 바로 뭐예요? 전화를 걸어보자. 그럼 이 말은 우리 판례는 전화를 걸어보자. 실체관계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관계를 따져라. 이게 바로 우리 판례가 됩니다. 등기 원인으로서는 구분이 힘들어요. 자, 일반 가등기는 또 하나 기억해 둘 거는 일반 가등기는 명의신탁의 대상이 돼요.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고 우리 이제 담보 가등기는 뭐예요? 소유권 이전 범위니까 담보 가등기는 명의신탁에서 적용 제외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따져 두셔야 되고요. 자, 작년에 우리가 또 출제된 게 있죠. 가등기는 또 하나 또 우리가 따져보셔야 돼요. 가등기는 가등기시냐, 가등기시냐, 이걸 따져놔야 돼. 가등기시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시냐를 따져주셔야 돼. 본등기, 가등기에서 본등기시냐. 그러니까 가등기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가등기라는 어떤 한 핵심을 정해서 가등기는 가치가 몇 개를 펼쳐나느냐, 4개를 펼쳐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소유권이냐, 소유권이 걸리냐, 본등기가 주등기냐, 본등기가 부기등기냐, 일반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 그러면 본등기시냐, 일반 가등기시냐. 요걸 8개를 따지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씩 따지는 습관. 그러니까 요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문제 풀 때 요걸 다 사용해 먹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풀이하는 하나의 공식을 적어주는 겁니다. 요 측면에서. 아마 가등기는 여기에다 플러스, 가등기는 자, 플러스를 시켜야 되겠죠. 가등기는 무슨 버전? 이미 많이 들어봤어요. 가등기는 순위 버전이다. 그래서 순위 버전이고, 그 다음에 처분, 가등기 대표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처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뭐예요? 가등기는 순위 버전 처분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뭘 우리가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시키게 해서 그래서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여기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시험장에 가지고 갈 거는 요 8개와 가등기는 무슨 버전? 그러면 순위 버전. 한마디로 처분할 수 있다. 물건적 효력을 장차 발생. 요걸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68페이지 요걸 태도로 해서 우리가 기본서를 읽어할 때 초점을 맞춰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등기는 밑에 368페이지입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전리질권, 채권,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동그라미 쳐놔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동그라미 쳐놔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빠져 있어요? 처분이 제한하고 보전이 빠져 있죠.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외웠죠. 우리가 이제 기초를 공사할 때 뭘 외웠어요? 보설. 자, 보설, 이변, 처소라고 외웠습니다. 이변, 처소. 자,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처분에 제한, 소멸. 그래서 보설, 이변, 처소. 여기에서 빠져있는 게 보전이 빠져있죠. 보전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등기는 처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전하고 처분에 제한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보죠. 자, 정부권이 시기부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기한으로서 장차 발생이 되죠. 정지 조건부도 장차 발생. 그러면 시기부가 종기부로 바꾸면 획득이 되겠죠. 소멸하는데 순위 확보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부 또는 정지 조건부일 경우 그 밖에 장래 확정될 것일 때 경우에도 같다. 그럼 대표적으로 우리 가등기는 장차 발생이라는 거예요. 장차 발생.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목적과 관련돼서는 뭐다? 순위 확보죠. 순위 확보. 그래서 이제 가등기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의. 자, 다시 내려갑니다.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빠져 있는 게 거기 팁이 있어요. 팁. 그래서 보전 등기와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팁이니까 그걸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70페이지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번등기 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되겠죠. 번등기가 할 수 없는 권리라면 가등기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 가등기 허용 여부 나오는데 오른쪽 가면 371페이지 거기 박스로 딱 정리를 해놨다고. 가등기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가등기 대상이 아닌 걸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1번에 한매 특약등기, 한매건도 형성건이요, 가등기도 형성건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자는 사귈 수 없죠. 또 사귄다고 그래도 한번 결론적으로 한매 특약등기랑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가등기 기한 번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이 말은 처분 제한의 가등기하고 같은 말이에요. 가등기를 가지고 가처분 등기, 처분 제한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번도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3번에 가등기 전부에 대한 번등기, 전부에 대한 번등기, 가등기 전부에 대한 번등기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유정입니다. 유정에 대해서 생존입니다. 그러면 생존에 대해서는 어때요? 생존에 대해서. 자, 유정의 생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유정 등기와 관련되는 사항 전체에 대해서 뭡니까? 자, 사망 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유정은 사망 전 단계는 안 되고 사망 후에는 된다고 그랬죠. 자, 정기부 해제 조건부 청구권 안 되고요. 물권적 청구권 안 되고요. 그러면 3번하고 6번은 다시 부연 설명을 할 거고 7번은 처분 제한의 가등기 안 되고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 표제부 즉 사실의 등기죠. 사실의 등기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자, 10번은 강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P7갑을 P1000덕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이름을 바꾸는데 순위를 보존하는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질상 안 되고요.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의 가등기, 즉 표제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번하고 6번 체크하시고 한번 가등기 대상에서 3번을 체크해요. 3번 자기 집만의 번등기 요걸 한번 체크해서 요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겁나게 헷갈립니다. 요거.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질을 알면 아주 쉬워요. 첫 번째 해석합니다. 자, 가등기와 번등기입니다. 가등기와 번등기를 설명하려면 가등기 명인과 가등기 권리자가 일치해야 돼요. 그렇구나. 가등기 권리자가 일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등기법적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해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수인의 가등기권자가 있어. 수등인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어요. 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 전원 지분에 대해서 한번 봐봐요. 아까 가등기와 번등기, 그러면 수인의 가등기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전원 지분에 대해서 번등기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죠. 그러면 가등기와 번등기를 실행하려면 가등기 명인과 가등기 권리자가 일치해야 돼. 그러면 자기 지분은 일치하죠. 남의 지분은 불일치한다고. 그래서 자, 수인의 가등기권자 1인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오타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에 가등기 전부가 아니라 가등기 전원에 대한 번등기 전부. 그래서 전원을 건쳐 놓으시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되고 또 하나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민법적인 관점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가등기와 번등기는 일종의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면 형성권은 대표적으로 뭐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처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민법 관점으로 그러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이 있잖아. 남의 지분은 처분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마음에 들면 요거를 골라 잡고요. 여기에 마음이 걸리면 뭐다? 이걸로 마음에 드는 거. 둘 중에 뭐에 마음에 든 거 골라 잡으면 돼요. 나는 민법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민법 잘하고 계시겠죠? 나는 민법이 내공이 쌓였어. 그러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고 나는 공시법 선생이 좋아. 그러면 공시법에 대해서 그렇게 풀어나가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개인의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자, 이미 또 하나 배웠던 거 뭐 있어요? 대표적으로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이미 다 배웠죠. 오늘 등기 청구권 두 종류가 있죠. 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과 물청이죠.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 채청이죠. 그러면 물청과 관련돼서는 뭐예요?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이때 물청이 발생하죠. 그러면 채청은 언제 발생한다고 배웠어요? 바로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실체 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대표적으로 말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소, 그래서 법정. 대표적으로 말소와 법정은 요거는 물청이 돼요. 자,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전과 설정이 돼요. 이전과 설정. 이제 갖다 붙여서 써먹어야 되겠죠. 자,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에요? 가등기는 순위 버전. 그러면 여기서 실소유자 등기 병인이 불일치하고 있는데 순위하고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설건 말소 등기 청구는 물청으로서 가등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는데 물청과 채청이 있다. 고로 물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해두면 아주 좋고요. 그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또 수강생들을 우리 더 배움 회원 여러분들을 더욱더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을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한번 그 측면에서 그러면 자, 가등기 대상이 아닌 거 그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근데 거기 우리 저기 371페이지 메뉴로 가서 바로 가로 4번하고 가로 5번을 다시 한번 잡죠. 중복 가등기 메뉴에 있죠. 371페이지. 반가로 3번에 중복 가등기, 이중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하고요. 이때 가등기 상해 가등기란 가등기 이전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중복 가등기도 가능. 즉 중복 가등기는 이중 가등기가 되고요. 가등기 상해 가등기도 가능하다. 이때는 무슨 등기 형식으로? 부기 등기 형식으로. 그 두 가지를 또 체크해 두면 아주 좋습니다. 자, 372페이지. 자, 뒷장을 넘겨서. 자, 원칙은 공동이나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것. 특히 거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요거는 행강편 쳐놓고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가등기 가처분명령은 명령이 들어갔다 해서 명령 등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정본이겠죠. 정본이 생략되어 있다고. 그래서 정본을 빠뜨려서 명령 등기로 오인하기 쉬운 등기가 대표적인 가등기한 가처분명령입니다.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명령 정본은 서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류. 그러면 서류를 가지고 대표적으로 등기소에 갈 수 있어.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는 거. 요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래서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요거 2번과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 전부 정보도 뭐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거기 373페이지 맨 위에 자, 동그라미 3번 토지거래 허가 정보 제공 여기 나와 있어요. 자, 토지거래에서 거래라는 것은 대가성이거든. 그러면 대가성, 그러면 결론적으로 유산계약과 예약이거든. 그러면 가등기는 예약으로서 가등기 시에도 토지거래가정을 첨부한다. 그래서 요 3번 하나 체크해 두시고 그러면 가등기 첨부해 놨다면 본등기는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3번 자주 출제되니까 보시라는 거. 자, 5번으로 갑니다. 가등기, 범적 거민이죠. 거민계약서는 뭐예요? 계약이야죠. 가등기는 예약이라고. 그러면 가등기 시에 거민계약서는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제출하죠? 본등기 시에 첨부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5번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도 한번 체크해야죠. 농지 취득 자격증명. 취득이라는 것은 뭐다? 계약이야. 유산계약 뭐예요? 유산계약이든 일단 무산계약이든 계약이어야 돼.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라 예약이거든. 고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 373페이지에서 대표적으로 우리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6번인가요? 아니죠. 8번이죠. 저 밑에 있죠. 그거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 이 페이지에서 체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가등기 실행이죠. 가등기를 실행한다. 그러면 가등기는 뭡니까? 번등기 형식에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등기는 주등기도 될 수도 있고, 여기 지웠네요. 자, 가등기는 뭐라는 거예요? 번등기가 주등기냐, 번등기가 부기등기냐에 따라 달라지죠. 번등기가 주등기만 가등기도 주등기요. 번등기가 부기등기만 가등기도 부기등기다. 그러면 가등기 형식은 번등기 형식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가등기는 주등기도 가능하고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고. 자, 가로 2번에 가등기 효력. 가등기는 순위 보전적 효력밖에 없죠.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은 가등기 효력이 아니라 종국 등기 효력이거든. 그래서 작년에 팁, 이게 민법에서 2.5점짜리예요. 가등기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놈은 틀려요.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거기에 팁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또 하나 팁이 있어요. 맨 밑에 팁. 번등기를 하면 물건 변동의 효력은 번등기 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등기는 가등기한 번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보존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번등기를 하면 물건 변동의 효력은 번등기 시에 발생한다라는 거 그거 하나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5번에 가등기한 번등기. 가등기한 번등기는 그 옆에다 이걸 하나 써놔요. 대표적으로 이제 형성권이 돼. 그 다음에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가등기한 번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가등기명인과 가등기 권리자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또 오른쪽 375페이지 맨 밑에 팁이 하나 나와 있어요. 팁. 자기 지분만의 번등기는 할 수 있다.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처분 능력 적고 남의 지분에 대해서는 가등기 명의가 가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는 자기하고 전원이 바뀝니다. 조심해야 돼요. 가등기한 번등기 시에 자기 지분에 대해서는 되나 전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 요걸 반드시 잡아두셔야 돼요. 이게 또 우리 수강생들을 또 우리 시험 보는 수험생을 괴롭히는 지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팁이 많네요. 374페이지 팁 하나, 팁 둘, 그 다음에 375페이지 팁, 요거 또 있다라는 거네. 그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작년에 출제된 게 거기 6번이 출제를 했어요. 6번과 관련돼서 가등기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의 등기에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오른쪽 도표로 딱 정리를 해놨어요. 직권 말소 대상인 거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대로 우리가 377페이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그러면 거기 밑에 가니까 마지막 칸에 여백이 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써놓고 들어가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센스가 있는지 봅시다. 개미 3등분 하면 뭡니까? 3등분 하면 두 번째 듣는 건데 머리, 몸통, 다리 이러면 안 돼요. 개미 하면 3등분 하면 죽어버리죠. 그래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게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 농담을 적재적소에 써놓는 이유는 한번 배웠다는 감각을 좀 익히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B가 뭡니까? A집에다가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다? 바로 순위 버전이라는 거예요. 순위 버전. 이렇게 딱 그려놓으라는 거예요. 377페이지 여백에다가. 자, 가등기는 그러면 A는 가등기를 B가 A집에다 가등기를 해놨어요. A는 처분할 수 있죠. C, D. 그러면 가등기를 번등기를 실행합니다. 그럼 물건적 효력은 아까 여기서 나타난다 그래서요. 가등기는 뭐예요? 순위가 1순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순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순위가 소급하는 거지. 물건적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3등분을 하게 되면 사고는 이렇게 전에 하나 있어야죠. 이거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것은 요네는 바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는 뭡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착상을 해놔야죠. 요 부분에 대해서. 요거는 가등기죠. 그래서 가등기 상해, 가등기 상해, 가등기 이해, 가등기 소개, 가등기 당해. 이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겠죠.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요 부분을 해놔야 되고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또 착상을 해놔야 되겠죠. 여기는 자, 가등기 후 본등,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후 중간 처분의 등기는 언제나 직권 말소다. 이러면 안 돼요. 두 가지로 나눠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양립이 가능하느냐? 양립이 가능하면 살려야 되겠죠. 양립이 가능하면 그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양립이 불가능하면 죽어야죠. 그래서 양립 불가능. 이러면 양립 불가능하면 이때는 직권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거. 직권 말소 대상이다. 이거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려놔야 직권 말소 대상이냐 아니냐를 처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377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 보니까 키워드가 보여요. 당해 보이죠? 당해. 그러면 2번에 가등기 전에 보이네. 전에. 그래서 전에 한번 캐치를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명의등기. 여기 나와 있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자꾸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 그래서 요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전에 상해 속에 당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양립이 가능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요. 양립이 불가능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라는 거. 그러면 불가능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요. 불가능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그래야 이걸 그려놔야 377페이지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위에 직권 말소 요걸 뭐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만 딱 정리되면 그 측면에 대해서 모두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캐치를 해두시고 작년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1.5점짜리가 거기서 출제됐죠. 자, 7번에 가등기 말소가 나와요. 378페이지. 가등기 말소. 원칙은 공동이요. A가 단독 신청이 된다. A적 측면에서 특히 2번과 3번을 청해놓고 3번에 대해서 가로 2번의 동그라미 2번을 보죠. 378페이지. 가등기 명의 승낙을 얻어 그만 진정성이 확보됨으로써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고요. 특히 3번에 대해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들어가 있다 해서 속아서는 안 돼. 명령 정보에 의한 등기로서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한다. 족탁 등기화한다. 그렇게 이제 연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2번과 3번을 꼭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한번 읽어두시면 되고 특히 동그라미 2번을 보죠. 자, 오른쪽 379페이지.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이 관계에서 우리가 또 한번 따져봅시다. 15회 때는 두 개의 지문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가 뭡니까? B가 뭐예요? A 집에다 가등기를 하나 해놨어요. 가등기 순위 번연이죠. 근데 A가 돌아가셨어요. A가 돌아가셨으면 누가 있죠? A 자식이 있네. 그래서 상속인이 되네. 상속인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때는 요 상속인과 요때 뭐에 B와는 공동 신청이 하게 되겠죠. 그러면 포괄 승계인이 한 등기도 어디에도 준용된다. 가등기에도 준용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뭡니까?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게 하냐? 좀 기다려요. 그러면 B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하죠. 자, B가 돌아가셨네. B 다시. 이때는 또 B 다시가 상속을 받게. 그러면 상속인이 한 등기, 즉 포괄 승계인이 한 등기는 두 개의 지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쪽 면과 이쪽 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79페이지 맨 밑에 맨 위에 상속 등기 승낙으로서 가등기 명인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한 경우에 신청 정보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 상속 등기를 말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대표적인 상속인 등기, 포괄 승계인에 대한 등기도 어디에 준용된다. 가등기. 그래서 2번 그렇게 처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79페이지 7절 처분 제한 등기. 거구는 뭐 책을 안 읽어보셔도 그 위에다가 뭐예요? 뭐 두 가지 대표 선수를 딱 내셔서 오늘 마무리 집니다. 요걸 자꾸 외워두셔야 돼요. 자, 처분 제한 등기 대표 선수는 뭐가 있습니까? 자, 처분 제한 등기. 자,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이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없어요. 특약으로도 안 돼요. 처분 제한은 이거는 계약으로도 정할 수 없어요. 그럼 반드시 무슨 규정이 있어야 되느냐?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개, 세 개인가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 선수가 가압류 등기와 가처분 등기가 있어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이 있고요. 가압류는 피보전 권리가 검전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가처분 등기는 검전 이해 권리입니다. 검전 이해 권리에서 우리가 가처분을 걸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요거는 공통점은 뭐냐? 바로 이제 뭡니까? 처분 제한 등기는 법원이거든. 그러면 법원이라는 것은 관공서죠. 그래서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되네. 그래서 촉탁 등기로 이루어지고, 자, 소유권이다. 각구의 각구의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가면 각구에 기록될 거고, 소유권 이해에 걸리면 얼굴 거고. 그러면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사항에 따라서 각구도 되고 얼구도 된다라는 거네. 또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소유권이 붙었다. 그때 가압류 등기는 그때는 주등기로 이루어지고요. 소유권 이해 권리가 붙을 때는 부기 등기가 된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고.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부동산 일부의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요거는 합병도 불가능하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압류된 토지하고 가압류되지 아니한 토지는 합병이 가능하다. 이러면 틀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눈을 여겨줄 거는 우리가 합유 지분이라는 게 있어요. 합유 지분은 합유 지분과 공유 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합유 지분은 전원을 미치죠. 여기 지분이라는 것은 일부죠. 그러면 합유 지분에 대해서 우리 가압류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 지분은 각자 나눠지죠. 그래서 가압류 등기는 할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러면 요 지분이라는 것은 일부를 담고 있다는 소리고, 이 합유와 공유를 정확하게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 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처분 제한 등기는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X. 계약으로도 정할 수 있다. X가 돼요. 처분 제한 등기는 반드시 법률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처분 등기는 검전을 표시한다. X죠. 검전 표시는 바로 가압류가 돼요.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 신청해야 한다. 틀리죠. 촉탁해야 하죠. 가압류 등기는 각구에만 기록한다. 틀리죠. 각구 얼구고. 가압류 등기는 주등기도 되고 부기 등기도 되죠. 그래서 조심해 놓고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는 부기 등기가 아니라 주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X고 합병이 불가능. 그러면 이것만 정리해 두면 돼요. 처분 제한 등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첫 강의 듣는 사람을 위해서 처분 제한이란 무엇인가? 그거 한번 따져보죠. 자, 처분 제한이라 하면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가지는 일정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처분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부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서 처분 제한 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가 없고요. 거기 옆 뒤에 넘겨보니까 뭐예요? 등기의 효력가 있고 4번에 경매에 관한 등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얘네들은 촉탁 등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에 뭡니까? 가압류 등기가 나오게 되네요. 뒷장을 넘겨보면 가처분 등기가 되어 나와요. 그러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분은 여기에서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가등기,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의 말소. 요거와 관련돼서 작년에도 출제를 했죠.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것만 하나 외워놔요, 요번에. 자, 당해 가처분 등기. 당해 가처분 등기만 직권이요. 직권 말소요. 나머지는 뭐다 신청이다. 나머지 신청. 요렇게만 해놓으면 나중에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해 가처분은 직권이요. 나머지 저번에 대해서는 신청이다. 그래서 당직. 그럼 나머지는 단독 신청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나 체크해 두시고 나머지 애들 특히 거기 메뉴에 보니까 니은이 있어요. 니은 당일 가처분의 말소 당자 동그라미 그래서 직권해야 한다. 그래서 당직 나머지는 신청 이렇게 해서 당직 이거는 속전속결로 문제를 풀어 나가도 됩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 기억해 두시고 자, 제8절 관공서 촉탁 등기가 있어요. 촉탁 등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대표적인 촉탁 등기거든. 그래서 그 옆에다 또 3개를 우리가 세뇌 교육을 해놓으세요. 관공서 촉탁 등기 등 그 옆에다서 촉탁 등기의 주체는 관공서다 기억해 놓으세요. 관공서. 자, 촉탁 등기는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다.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요 정도만 한번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이거는 촉탁 등기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 등기의 진정성 보장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요거는 방문 신청이 그러면 우리 관공서 촉탁 등기는 뭐예요? 직접 방문 신청 뭐예요? 출석 주의가 면제가 된다는 소리고,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된다. 그러면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원칙상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요 세 개에 대해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촉탁 등기 모의다 실행으로서 등기 실행이 나와요.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용 등기라는 나오는데, 이 수용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나중에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387페이지 또 관공서 촉탁 등기에 대한 예규들을 등기 예규에 대해서 싹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것도 주요 골자는 세 가지예요. 촉탁 등기는 관공서고,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 촉탁도 가능하다. 그 정도만 의미만 잡아주신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로 또 우리가 이제 기본서가 종강이 됐네요. 하여튼 여러분과 저는 또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은 아시겠죠? 근데 이 기본서를 한 번 들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서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꾸 보고 그러면 정이 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익숙해진다는 거. 최소한 우리 동영상 수강생들 더 배움 해온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적어도 3번 이상은 들어야 돼요. 그럼 첫 술에 배부른다. 자기가 처음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는 너무 이해가 잘 돼서 문제가 되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이 아니겠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더 배운 흐름은 우리 천일길도 한 걸음처럼 한 걸음 가다 보면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요 정도 한번 공부를 해두시고 3번 이상은 듣고 앞으로 문제풀이를 오시라는 거. 그러면 앞으로 문제풀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앞에 요약분이 있어요. 요약집은 우리가 요약집이 이제 따라 붙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약을 다시 기본서를 축소해서 요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약도 요약이지만 일단 기본 강의 요걸 적어도 3번 이상은 3번 이상은 들어줘야 됩니다. 선생님 저는 3번 들어서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번에 있죠. 어떤 학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가 뭡니까? 남이 한 번 읽어서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자기는 머리가 너무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몇 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1000번을 읽었답니다. 1000번을 읽으니까 비로소 그 내용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대단하시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뭐라는 거야? 한 번 들어서 이해를 못하면 2번 듣고 2번을 이해되면 3번을 듣고 3번이 이해되면 4번을 들게 되면 돼요. 그럼 5번 듣게 되면 무슨 말인지를 대강 짐작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또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문제풀이에서 자, 찍어도 보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 건가.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형님 누님도 있지만 형님 누님들의 문제는 이론하고 문제가 따로 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론은 따로 놀고 문제 따로 놀기 때문에 이걸 이론과 문제를 상호 접목을 잘 시키는 게 그게 바로 문제풀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문제풀이도 한 적어도 4-5번만 풀면 시험장 가면 적어도 7-80점 이상은 나옵니다. 왜 그러냐? 문제를 대충 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정으로 우러나와서 문제를 한번 풀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올해 반드시 합격이라는 메달을 따가게 될 겁니다. 합격은 금메달도 필요 없고 은메달도 필요 없고 동메달도 없어요. 우리 3일째가 되자 그러죠. 우리 교수님들, 그 다음에 더배운 회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동강 회사분, 고대 사장님, 직원들은 그러니까 3일째가 돼야 우리가 합격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 믿고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 올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더 기가 왕창 열려 있을 겁니다. 화이팅!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